자, 그러면 이어서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단원을 한번 나가봅시다. 빠르게 한번 같이 시험 복습용으로 훑어볼게요. 평화로운 삶은 항상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과 정치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루소라든지 이런 사회계약설의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평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도 있어요. 이들의 평화 상태는 뭐 만만투,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평화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평화라는 게뭐 말이 좋아서 평화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또 유구한 어떤 기록 이후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더라도 오랜 기간의 장기간의 평화는 거의 불가능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갈등과 분쟁,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평화는 뭐고, 왜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소극적 평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실제 여기 전쟁이나 테러나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쟁, 범죄,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수업 시간에 같이 봤었던 이 작은 글씨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삶에 평화가 왔는가 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 그치? 뭐 흑인 전용 학교라든지 흑인 전용 기차라든지, 그러니까 뭐 백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나 멈춰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떠한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1990년대 초면 얼마 멀지도 않았고, 선생님 딱 1990년생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 속에서 살아가던 흑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거든, 그거를. 이렇게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더라도 결코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멈춘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평화의 의미를 전부 담을 수가 없고, 평화의 의미를 더 넓게 규정할 필요는 반드시 있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적극적 평화라는 것입니다. 직접적 폭력은 당연하고,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과 같이 어떤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물리적 폭력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각종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실현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 그렇다 치자. 자, 근데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민간인 학살을 겪으면서, 근데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 실제로 이러한 학살에 있어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유대인 차별 정책을 펼쳤을 때 온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유럽 사람들 유대인 다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죽이고, 또 히틀러가 온 유럽의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인식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 실제로 이러한 안전과 생존 문제는요, 홀로코스트에서라기보다는 핵 개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을 경험을 했고,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에 따른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제평화의 실현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 빈곤, 기아, 각종 차별, 불평등 이런 것들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류의 삶의 질을 저해한,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존엄성,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죠.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이 중요한 이유. 근데 사실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목표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서울대를 목표로 한 친구들은 못해도 연대나 고대는 가겠지만 처음부터 전북대를 목표로 한 친구가 전북대 이상의 무언가를 누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극적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이 그런 세상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적극적 평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은 다음에 같이 끊어서 또 한번 보요. 이거 단원별로 끊을게요.